네, 오픈벨 라이브 시작합니다. 9시 1분 지나가고 있고요. 하창원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개장 전략 빠르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AMD가 조금 초를 치긴 했는데 나머지 뭐 알파벳 좋았죠. 주가 올라가고 있고 메타도 좋았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좀 변동수가 생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용 지표도 좀 엇갈렸습니다. 이제 소비자 지수에 나와 있던 그 고용 데이터를 믿을 건지, 네. 아니면 졸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믿을 건지. 아무래도 졸트는 사실 좀 수성치가 반영이 된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좀 변수 포인트는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이제 고용 보고서 전까지는 이런 기업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그다음에 이제 이런 지표들의 변화에 따라서 뭐 미국은 나쁘지 않겠지만 우리나라는 좀 출렁거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민사님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예. 숨 차면 오히려 또 방송하기 힘드니까 천천히 숨 돌리고 계시면은 제가 한번 쭉 읊고 다시 넘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 이야기를 해주셨고, 거기다가 오늘 또 2차전지 실적들 많이 나오죠? 맞아요. 네, 오늘 또 금양이 마이너스 20%로 시작하네요. 몽골 광산 논란, 금양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제재금 2억 벌점. 이게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코스피가 0.5% 마이너스로 시작합니다. 2603. 정말 지독하게 2600선 위아래로 머물러 있는 그런 코스피고요. 코스닥이 0.2% 마이너스 742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주는 대부분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20위까지 거의 다 떨어지고요. 그나마 오르는 건 네이버 하나 2% 플러스고, 현대차도 강보합권 0.2% 정도 오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보합권이고요. 0.7%, 0.1% 정도 요 정도 떨어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 정도 마이너스, 그리고 고려아연은 오늘 좀 차익이 나오네요. 2.2% 마이너스를 시작하고요. 신한지주, KB금융, 뭐 이런 종목들, 메리츠, 하나금융지주 2%에서 3% 넘게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이버는 딱히 뭐 뉴스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오케이. 그리고 코스닥 시장으로 한번 가보면은요, 에코프로 BM 1%대 마이너스입니다. 1.5%, 1.2%. 그리고 HLB가 2% 마이너스고요. 알테오젠, HLB, 리가캠, 삼천당 뭐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다 약세지만 그 안에서 조금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흡프스프가 1.5% 상승이고요. 나머지 종목들, 그러니까 각자 갈 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특별한 뭐 다 같이 때로 어디 간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각자 개별적인 이슈와 수급에 따라서 갈 길 가고 왔다 갔다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미사님도 개장 전략 들어본다면요. 네, 오늘 이제 국내 증시가 좀 아쉽게 또 하락 출발하는데, 어제 좀 간신히 좀 회복이 좀 됐는데 오전 출발은 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보면 알파벳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실적이 잘 나왔는데 AMD가 좀 시간에서 급락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 뭐 AMD도 그렇게 실적이 나쁘다고 보긴 좀 어려운 지표인데, 가이던스라 그러죠. 매출 이제 전망을 했는데 그 하단이 예상보다 조금 이제 낮았던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차이가 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그냥 엔비디아의 독주가 계속되고 AMD가 이제 AI GPU 시장에서 아직은 좀 존재감이 없다 보니까 이번 지표에도 사실 그런 게 명확히 드러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에서 좀 빠지는데, 그게 사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에 그렇게 악영향 줄 만한 지표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구글, 뭐 알파벳 이번에 클라우드 매출도 굉장히 좀 잘 나온 상태고, 그 CEO도 AI를 계속 좀 언급하고 있어요. AI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본다면 한국 이 반도체가 굳이 오늘 이렇게 빠져야 될 이유는 저는 좀 별로 없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다만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조금 최근에 좀 올랐다가 좀 흔들리고 있지만 그래도 바닥을 다졌다는 좀 인식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다음 주에 트럼프냐 이제 해리스냐로 결론이 나겠지만, 네. 시장은 이제 예전에도 그러긴 했거든요. 이제 그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일단 국내 증시엔 좀 부담 아니냐는 분석이 좀 많다 보니까, 일단 이제 지금 오늘도 뭐 비트코인도 많이 오르고 하는 거 보면 거의 트럼프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아진 상태죠. 그래서 시장이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 선거 전까지는 조금 좀 지켜보겠다는
그런 좀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가 빠져도 그렇게 크게 빠질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또 올라도 크게 오르진 않는 그런 상황인데 분명한 건 확실히 코스닥이 지금 거래 대금이 너무 줄었어요. 줄었는데 어제 보셨죠? 오후에 갑자기 코스닥 급등한 게 그 금투세 또 폐지 기대감 커지니까 바로 급등해 버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코스닥이 살 길은 금투세 폐지에 좀 마침표를 좀 찍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확실히 좀 분위기는 좀 살아날 텐데 그래서 너무 하락은 좀 크게 생각 안 하셔도 저는 된다고 보는데 오를 수 있는 뭔가가 지금 이게 강력한 게 하나씩 안 나오니까 한국 증시는 지금 아직 좀 이게 좀 시간은 좀 걸린다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눈에 띄는 업종들 종목들 있을까요? 개별적인 종목으로는 좀 이야기들이 좀 모나미, 금양, 뭐 네. 한국반도체 뭐 등등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업종이랑 뭐 종목들 눈에 띄는 거 있을까요? 일단은 그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급등이 나오고 있죠. 뭐 대표적으로 T사이언티픽이 지금 24% 올라가고 있고요. 위지트가 이제 6% 정도 전후, 그다음에 우리기술투자가 6% 전후. 이거는 뭐 당연히 비트코인이 1억 넘어서 이제 고가를 갱신을 했기 때문에 뭐 미국장에서도 달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좀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어제 그 트럼프 종목 하신 분들,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 하신 분들은 저 어제 한 새벽 3시 반 정도까지 거의 잠 안 자고 봤는데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었거든요. 막 진짜 한 번에 공매도로 급락시켜가지고 막 거래 정지됐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런 걸 한 3번 정도 했는데 어쨌든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오늘 또 이제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이나 그쪽 관련된 쪽이 또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후발 주저죠. 방산 쪽에서 한국항공우주가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 그래도 조금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방산 쪽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비만 쪽과 연관되어 있는 쪽이 또 시간에부터 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들도 일부 좀 같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 산업적으로 보면은 좀 특정적으로 좀 쏠리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그게 뭔가 지수 자체를 막 엄청나게 막 들썩거리게 하고 뭐 그럴 정도의 그런 산업군들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한미반도체가 오늘 좀 올라가고 있고 한화인더가 좀 빠지고 있어서 뭐 그런 내용들은 좀 한번 체크를 해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모나미 보고 있었는데 23% 상승. 근데 그 내용이 없어요. 왜 오르나 이랬는데 저기 그냥 추측컨대는 일본 자민당 선거 망해서 그래서 일본의 위기, 대한민국 만세, 모나미 상승. 논리는 없는 것 같은데. 논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여미사님도 좀 오르는 업종이나 종목 뭐 있을까요? 역시 뭐 요즘에 계속 암호화폐 같아요. 그냥 암호화폐가 계속 오늘까지 좀 이끄는 모습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토스가 아마 미국에 상장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또 잡았다는 뉴스가 있어서 그런지 뭐 토스 관련된 섹터도 좀 강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HBM 관련된 기업들 상당히 강한데 오랜만에 그 한미반도체가 오늘 한 6% 가까이 오르고 있고 네. 그러니까 미국의 AMD가 좀 빠지긴 했지만 지금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좀 소부장 기업들은 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시장은 좀 아침에는 조금 그 하락 자체가 조금 이제 그 밑으로 좀 쏠리는 좀 모습이 나왔지만 약간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좀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들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이게 뭐 확실하게 어떤 주도 섹터가 좀 눈에 띄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강했던 게 사실은 이제 바이오인데 최근에 미국 금리가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도 조금씩은 최근에 좀 부진하거든요. 거기에 조선주도 최근에 좀 부진하고 또 자동차도 조금씩 좀 꺾이는 모습들 또 밸류업 관련주들도 좀 오르질 못하고 있습니다. 또 원전주도 오늘은 좀 꺾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좀 강했던 섹터들이 약간 이제 꺾인 가운데 그 틈새 속에서 뭐 일단 트럼프 가장 확실한 뭐 수혜주로 요즘에는 뭐 다들 암호화폐 얘기를 많이들 하시니까 네. 그쪽으로 가고 HBM 정도 뭐 오늘 그게 딱 눈에 들어오는 거는 딱 이제 그런 정도의 좀 섹터인 것 같고요. 그나마 그래도 코스피 쪽에서는 조금 다행인 게 이제 하이닉스랑 LG엔솔이 좀 플러스로 좀 반전을 하고 있어서 그렇네요. 그나마 이 점은 조금 긍정적인 부분인데 삼성전자가 이게 아직은 6만 전자도 지금 돌파를 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위는 아직은 좀 열리지 않는 좀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답답한 흐름이고 반면에 아까
그 실적 발표한 것 같더라고요. 삼성 SDS가 좀 예상보다 네.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그래서 오늘 한 3.5% 정도 오르고 있는데 뭐 그게 좀 특징적이고 어제도 보니까 한국항공우주가 좀 실적 평가가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항공우주가 2.7%. 근데 반면 LG생활건강은 좀 부정적 평가가 또 많다 보니까 마이너스 4%. 그래서 결국 좀 실적 따라서 또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기업들도 좀 확실히 눈에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테마로는 가상화폐 얘기를 꼭 넣어야 되는 그런 오전인 거고, 그리고 다른 삼성 SDS 실적 말씀을 잘해 주셨고, 오늘 삼성 SDI를 비롯해서 포스코 그룹주 등등 해서 실적이 또 발표가 되죠. 삼성 SDS 3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2,528억,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 영업이익률도 이번 분기에 상승해서 7.1%를 기록했다. 2023년 영업이익률이 6%, 이번 분기 마진율이 7.1%. 그런 게 뭐 좋았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4%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게 사실 미국 증시나 뭐 여러 가지 매크로 상황이나 혹은 실적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 증시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선방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오늘 코스피가 0.5% 마이너스로 시작하고 있어서 만약에 요게 좀 괴리가 예상보다 괴리가 있다면 그래도 오후 들어서 시간이 가면서 오후장까지는 양전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코스닥도 지금 0.2% 플러스로 올라왔잖아요. 지금 떨어지면서 바로 올라온 상황이라서 코스피도 조금 힘을 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져봐도 될지 어때요? 뭐 그건 이제 선물 그 미니 나스닥 선물이나 S&P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이제 구글 알파벳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고 그게 이제 올라가다가 말았기 때문에 뭐 본장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얼마나 기대감이 확대가 되는지가 좀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우리나라 시장의 외국인의 매수가 여전히 오늘도 팔고 있잖아요. 1,600억 정도.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지수단에서 뭐 엄청 크게 재미가 있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로 지금 약간 도시계단처럼 흘러다니고 있는 12단 통과 그런 것들이 뭐 진짜 구체화가 된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사실 브로드컴이나 엔비디아도 사실 느낌이 나쁘지 않았고 AMD가 사실 시작 발표하기 전에는 필반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하이닉스라도 좀 달려준다면 뭐 충분히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포스코 그룹주가 실적 발표에서 뭔가 뒤집을 수 있을까? 그 부분은 그렇게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게요. 또 이제 테슬라가 또 약간 좀 해롱해롱하고 있어서 그래서 뭐 바이오 정도가 좀 튀겨주면 좋을 텐데 사실 오늘 미국장의 섹터 맵을 보시면 M7에서 테슬라 빼고 나머지 부분이 좀 강했고 그 나머지 섹터는 거의 다 전멸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장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좀 수급 자체가 일부 산업군으로 쏠리는 방향으로 아마 좀 보수적인 컨텐츠로 그런 기조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이즈가 있었던 내용들이 좀 있고 그쪽으로 이미 돈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여기서 뭐 충분히 놀다가 뭐 주중에 나오는 지표들 그런 것들 뭐 확인하고 뭐 실적이 정말 오우씨 이렇게나 잘 나왔다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거엔 좀 수급이 갈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뭐 너무 크게까지 기대는 안 하시고 그냥 산업별 종목별로 보시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성도 떨어지네요. 4.5% 마이너스인데 어제 뭐 14% 오르기는 했는데 실적 좋았고 주주환원 좋았고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안 한다 그러고 내용이 다 좋았는데 영업이익률도 좋고 그래서 14% 갔어도 조금 더 갈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 바로 4.5% 마이너스를 꽂고 시작하네요. 참 시장에 돈이 없는 겁니까? 아직 그러면은 투심이 안 좋은 겁니까? 이게 연속성이 없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제 반도체가 그때 주도주였을 때는 이제 이런 좋은 내용들 나오면 사실 연달아 급등하거든요. 네. 보통.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뭐 하이닉스도 위를 열지 못한 상태고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대장주들이 좀 힘이 없다 보니까 좋은 뉴스도 지금 이렇게 하루 정도는 반영을 하는데 그게 다음 날까지 이어지지 못하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닥에 투자하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이제 단기 매매 위주로 좀 하시다 보니까 네. 뭐 세금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좀 올랐네 또 약간 좀 차익 실현하자는 그런 좀 매물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분명히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이게 단기성 테마로 간 건 아니잖아요. 펀더멘털로 간 건 맞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우리나라 반도체
그 어떤 매기들이 좀 다시 좀 돌아온다면 저는 다시 한번 좀 주가 흐름은 좀 우상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뭐 실적도 괜찮고 특히 주성 엔지니어링이 하이닉스의 공급도 하지만 중국에 공급 많이 하는 걸로 좀 유명한 회사인데 중국의 이제 북방화창이라는 기업도 어제 실적 발표한 것 같은데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회사들이 지금 반도체 투자를 워낙 많이 하니까 좀 중국 포지션이 좀 높은 기업들이 지금 이제 실적 발표하는 거 보면 좀 잘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진 거죠. 그래서 뭐 주가 빠져서 뭐 주주분들 좀 아쉬울 수 있겠지만 이게 뭐 단순 테마로 움직인 건 아니니까 뭐 너무 저는 그렇게까지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이거는 주성이 문제라기보단.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흡스프랑 예스티 소송이 뭐 오늘 아 그래. 예. 심리종결 통지서 발송 이게 어제 저 이거 법적 용어를 제가 뭐 몰라가지고 뭐지 흡스프랑 예스티가 어닐링 장비 가지고 니 꺼내 내 꺼내 하면서 막 뭐 예, 싸우는 예. 그런 이야기들 이게 예스티는 무효다라면서 그 신청을 했고 29일에는 심리종결 통지서의 발송 처리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잘 모르겠네요. 심리 종결. 심리 종결 통지서. 근데 오늘 둘 다 주가 오르네요. 그러게요. 둘 다 오르는 것도 참. 결국 이게 어떤 식으로든 뭐 분쟁이 끝날 수 있다라는 그런 모르겠다. 결국 여기도 이제 싸워야 오르네. 보면은 니 꺼내 내 꺼내 이렇게 머리 지고 야 너 먼저 놔. 약간 이렇게 경영권 문쟁도 그렇고 싸워야지 좀 오르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9시 17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각보다는 조금 아쉬운 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빠지는 건 아닌데 정말 뭔가 나스닥마저도 사상 최고가잖아요 지금. 나스닥도 갔는데 미국은 사실 이제 3대 지수가 모두 다 사상 최고가 이제 뚫었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제 2,600이니까 사실 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자꾸 이제 비교를 하다 보면 사실 좀 끝도 없지만 한국 증시의 성과는 뭐 하루 오르고 다음 날 빠지고 이게 이제 매일 그냥 도돌이표처럼 반복이 되다 보니까 증시에 대한 좀 관심도 많이 떨어졌고 이게 어쨌든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거래대금 같아요. 네. 코스닥이 엊그저께인가 4조 원대로 떨어졌잖아요. 거래대금 하루에. 네. 정말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정말 관심이 아예 없는 거예요 지금 코스닥 시장 자체에. 근데 이렇게 거래 없는 시장에 누가 매매를 하려고 하겠어요 사실. 그렇죠. 다 미국 가려고 그러죠. 뭐 돈을 벌고 싶으면 거래가 좀 나와야 되는데 거래 자체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빨리 이런 것들을 좀 바꿔주는 뭔가 정책이나 이벤트가 하나 좀 터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보이다 보니까 계속 한국 시장은 빠지면 올려 이게 싸니까 올리긴 올려요. 근데 더는 못 올라가는 흐름. 그 안에 계속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하창원 본부장님이랑 클로징벨에서 이야기한 거 중에 하나가 미국은 그래도 괜찮은데 우리나라는 전혀 반영 못하는 그랬어요. 복날의 개처럼 쭉 젖어가지고 반영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하창원 본부장이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염승환 이사님 말대로 무언가에 자신감을 실어줄 수 있는 이벤트, 뭐 그 금투세가 그거 하나만 나와도 어제 장 봤잖아요. 그쵸. 사실 폐지가 딱 결정되면 뭐 불을 보듯 뻔하죠. 이거는 사실. 근데 아직은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근데 어제 오후에 보면서 확실히 코스닥은 금투세에 되게 민감한 건 맞구나. 그걸 좀 다시 한번 느끼긴 했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재료도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타이밍이 중요한데 할 것처럼 말 것처럼 한 명은 금투세 뭐 어쩌고 했다가 그거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고 또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딱 결정이 내려졌으면 그러니까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이 이렇게 죽쓰고 있으니 그러니까 호재도 반영한데 아니 저는 주성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봐요. 500억 자사주 소각, 일적 분할, 물적 분할 다 그냥 취소한다. 거기다가 실적 잘 나왔어. 영업이익률 좋아. 앞으로 비전 좋아. 할 수 있는 건 진짜 다 했어요. 진짜 더 이상 뭐 어쩌라고 랄 정도로. 근데도 이래버리면 이거는 진짜 죽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심각성을 생각해서 밸류업이나 금투세나 혹은 뭐 삼성전자 뭐
헐치기 소년도 그냥 약간 그런 것도 쫙 한 번에 좀 잘 재료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쉽지는 않은 장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연말에 뭐 크리스마스 랠리, 무슨 뭐 단풍 랠리, 무슨 며느리 전어 랠리, 무슨 뭐 새해 랠리 이런 것도 다른 데서는 다 박수치고 막 캐롤 부르고 이러는데 우리만 성냥팔이 소녀처럼 이렇게 춥게 이렇게 밖에서 떨고 있을 수도 아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뭔가 재료가 나와서 분위기가 좀 반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9시 21분 지나가고 있어서요. 이따가 다시 돌아와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고 염미사님 자료부터 볼까요? 네. 염미사님 오늘 준비하신 자료 한번 볼까요? 네, 먼저 요건 이제 그 이번 주에 이제 대신증권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그 우리나라가 이제 이건 좀 희망적인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만 됐으면 좀 좋겠는데 2010년 이후로 월별 코스피와 글로벌 평균 수익률 추이와 프로그램 순매수 추이를 나타낸 건데 이 왼쪽에 있는 게 우리나라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 선 요게 우리나라 코스피 평균 수익률인데 유독 11월, 12월이 좀 강하긴 강했어요. 계절적으로 되게 강했고 빨간색은 이제 우리나라 수익률에서 글로벌 전체 평균 뺀 거거든요. 근데 10월은 정말 안 좋죠. 이게 한국이 약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10월은 항상 늘 계절적으로 좀 약했고 이게 11월, 12월 되면은 한국이 특히 12월은 한국이 글로벌 증시보다 좀 강했던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가 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1월, 12월에 유독 선물 매수랑 외국인들 프로그램 매수가 대량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연말 배당 때문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배당락 이후로는 다시 물량들이 빠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보통 11월, 12월에 이제 연말 이제 배당 노리고 이런 프로그램 매수가 이건 사실 기관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보통 보면.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기대할 게 사실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계절적으로라도 11월, 12월에 좀 사주고 또 특히 뭐 트럼프냐 해리스냐를 떠나서 누가 되든 간에 일단 선거 끝나면 불확실성은 해소되는 거거든요. 그렇게만 돼준다면 우리가 11월 미국 대선 이후로는 한번 외국인들만 이런 좀 논리로 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면 한번 좀 반격할 수 있는 기회는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너무 지금 시장이 지금 위축돼 있잖아요. 전 진짜 안 좋고 막 위축돼 있지만 이런 데이터를 본다면 11월, 12월을 한번 좀 기대를 해보자. 저는 좀 그렇게 좀 희망적인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저희 당사에서 이제 최근에 나왔던 이제 저희 리서치 센터 이제 의견 좀 잠깐 말씀드리면 어쨌든 미국 증시가 비싼 건 맞아요. 이게 싸다고 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PER이 22배니까 뭐 네. 미국 내에서도 뭐 비싸다고 하죠. 근데 버블은 아니에요. 왜 버블은 아니냐면 버블이 터질 때 흐름은 GDP 대비 기업 부채가 높을 때 터져요, 보통. 여기 보시면. 근데 지금은 GDP 대비 기업 부채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 그러니까 그냥 뭐 갑자기 나스닥이 한 단기에 5% 빠질 수도 있죠. 한 며칠 쭉 빠져서. 근데 그런 거는 그게 많이 올라서 그런 거지. 뭐 버블이 터졌다. 이렇게까지 볼 이유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미국 증시가 비싼 건 맞지만 버블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세 자체는 괜찮을 것 같고. 저 기업 부채가 저렇게 내려간 그래프는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뭐 위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기업들이 리스크 관리를 좀 했다, 이제 선제적으로 좀 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사실 투자를 좀 많이 하네요. 그 ISM 제조업 지수 보면은 굉장히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뭐 부채를 크게 늘리지도 않고 그런데 또 이 지금 보면 빅테크들이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부채로 한다기보다는 돈을 엄청나게 벌잖아요. 현금이 많기 때문에 그게 좀 과거랑 좀 다른 사이클에서 버블이 나오기 좀 어렵고 또 특히 지금 최근에 미국은 GDP에서 제일 문제가 그러니까 GDP 대비 뭐가 제일 문제냐면 정부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정부 부채가 좀 문제지 기업 부채는 좀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근데 정부 부채라는 거는 정부가 컨트롤할 수가 있다 보니까 뭐 당장 그게 현실화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우리가 확실히 좀 단단한 걸 느낄 수 있고 근데 밑에 보면 한국은 정말 뭐 너무 답답하죠. PBR이 바닥이 0. 보통 한 0.85배 되거든요. 85배에서 한 배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수출이 증가하면 한 배까지는 가요. 그래서 올해도 아시겠지만 PBR 한 배 갔다 왔어요. 2.8배. 갔다가 지금 다시 이제 내려온 건데 네. 지금이 0.9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지금 하는 그런 장세인데 지금 수출 증가율도 둔화되면서 지금 PBR도 0.9배까지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연초 수익률 되게 안 좋은 거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를 지금 바라보는 관점에선 정말 싼 건 맞죠.
굉장히 PBR 기준으로 낮기 때문에 여기서 도망갈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당사에서도 내년 전망이 사실 넓긴 넓어요. 근데 바닥은 2,450으로 보거든요. 거기가 0.85배 돼요. 네, 그러니까 좀 위기가 와도 여기서 빠져봐야 한 150포인트 그 정도니까 하락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리고 보통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 유지하면 한 배까지는 가거든요. 그러면 내년 한 배가 3천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PBR이랑 그러니까 이 자본이 계속 증가하니까 쌓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3천까지는 그냥 뭐 우리가 꼭 좋아서 간다 이게 아니라 PBR 한 배의 그 기준만 봐도 내년 수출이 나쁘지만 않으면 3천까지는 또 오를 수 있는 힘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600 이하에서 뭐 너무 겁먹지 말자. 근데 아까도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없어요. 뭐가 올라갈 이게 한번 이게 트리거가 좀 생겨야 되는데, 근데 뭐 트리거라는 건 또 언제든지 한 번씩 우리가 예상 못한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은 좀 잘 좀 인내를 해보자, 이렇게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트럼프냐 해리스냐 뭐 이런 논란도 있지만 네. 우리나라 증시가 보통 ISM, 요게 ISM 제조업 지수가 밑에 있는 그 약간 진한 선인데 지금 50 미치거든요. 빨간색이 네네. 50이에요. 요 50 이상일 때 한국이 항상 좋았어요. 근데 요거 낮은 이유 중으로 많이 거론되는 게 가장 큰 게 지금 대선 앞두고 투자 안 한다 기업들이. 근데 이제 대선이 좀 끝나면 이게 실제 보면 미국의 내구재 주문 많이 줄어 있죠. 근데 저희는 이게 좀 향후에 증가하지 않을까. 그러면 한국 증시도 내년을 바라보면 그렇게까지 지금 주가에서 부정적으로 볼 만한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것도 좀 한번 제가 자료를 그냥 제가 직접 한번 만들어 봤던데,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좀 약한 거 중에 하나가 너무 막 트럼프 공포감 있잖아요. 기억하시죠? 맞아요. 2018년. 그때 막 그 미중 관세 전쟁 할 때 진짜 매일 경제방송 하면서 그때 저는 MTN에 있었거든요. 매일 특집했어요. 미중 무역 네, 분쟁, 맞아요, 맞아요. 우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맞아요. 사실 우리는 중국, 미국보다 더 빠져. 그러고 특집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맞아요. 웃긴 쇼입니까. 네. 그랬었죠. 그래서 그때 정말 힘들었고, 그때 근데 실제로 2018년도에 반도체 그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반기부터 보시면 수출액이 그냥 급감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이게 우리나라 무역 그 수치인데 수출액 데이터예요. 코로나 터지면서 완전 망가지죠. 근데 2021년도에 코로나 효과로 이제 오히려 보복 수요 나오면서 급증했다가 지금 2024년도인데 거의 회복을 했어요. 근데 지금 그때보단 확실히 한국의 수출이 레벨업 됐는데, 이 수출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중국 비중이 여전히 높으면 굉장히 우려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나라 수출은 중국의 중간재로 가서 미국의 완제품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중국 수출을 규제하면 네. 당연히 한국도 타격받죠. 예, 이렇게 연달아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 비중이거든요. 25% 계속 유지한 거 보이시죠? 근데 22년부터 급감, 작년에 19%로 탁 네. 떨어져 버렸어요. 그냥 완전히 급락을 했고, 요 밑에가 미국 비중이죠. 그러니까 수출 비중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뭐 아시겠지만 불닭볶음면도 있을 거고, 네네. 화장품도 있고, 요 밑에 현대차, 뭐 LG엔솔의 배터리라든가 SK하이닉스, HBM 반도체, 이게 다 어디로 가죠? 대부분 지금 미국 쪽으로 좀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수출 비중에 이런 이제 달라진 걸 보면, 트럼프가 중국을 60% 때리면 이제 우리한테 이게 피해로 오는 게 아니라 중간재로 가면 피해가 가겠지만, 이제 오히려 저는 반사이가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왜냐하면 한국도 10% 관세 부과하겠지만 중국과 이제 한국은 절대적인 경쟁 관계입니다. 예, 중국은 이제 물건 만들 때 한국에서 수입 안 해요. 자기네들이 알아서 만들죠. 예, 중간재도 본인들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중국을 이렇게 규제를 하면 저는 오히려 한국한테도 좀 기회가 제조업체들한테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무역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뭐 너무 그냥 그때처럼 공포감 갖지 말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KB증권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결국에 당시에 트럼프 당선 때도 증시가 좀 안 좋았던 거는 경기 선행 지수가 꺾일 때 안 좋았대요. 네. 경기랑 밀접했고, OECD 경기 선행 지수 오를 때 올랐고, 지금 OECD 경기 선행 지수랑 한국 지수랑 거의 좀 연동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 결국 더 중요한 지표는 글로벌 경기다. 경기다. 예. 근데 미국 경기 지금 괜찮고, 중국 아마 다음 주에 부양책, 지금 오늘 로이터에서 10조 얘기 나오더라고요. 10조 위안. 10조 위안이면 정말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1,800, 1,900조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돈 이제 풀 거란 얘기가 나오는데 중국도 부양책으로 좀 선회를 했고 또 금리 인하 사이클 들어가니까 그냥 마냥 그러니까 저는 이제 트럼프 공포감 너무 좀 갖지는 말자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트럼프가 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 무조건은 아니지만 뭐, 네, 예, 상대적으로. 뭐 일부 나은 부분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그런 지정학적 위기가 한반도에서도 긴장이 엄청 고조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뭐 봐서 아시겠지만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친일입니다. 친일, 완전 친일. 그러니까 아베도 그래서 저기 뭐야 힐러리한테 배팅했다가 나중에 트럼프 되고 나가지고 아 미안하다고 막 그러는데 트럼프가 그쵸. 본체만 체하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는 친한이고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오바마 때부터 친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일본이 여기 지금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을 부리는 상황에서 해리스가 되고 민주당이 되면은 일본이 더 득세할 수 있다. 그러면 한반도 긴장은 더 올라갈 수 있다. 일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래서 차라리 트럼프가 방위비 내라 그러면 얼마 주든지 그냥 일단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을 조금 더 우선순위로 생각해가지고 우리 얘기를 좀 더 많이 듣는 그런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래서 말씀 그대로 약간 너무 과하게 공포감을 갖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러니까 저 의견은 뭐냐면 뭐 트럼프 되는 게 무조건 좋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이제 2018년에 너무 트라우마가 강하다 보니까 좀 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당선 자체가 불확실히 크잖아요. 또 해리스가 되면 정책 연속성상이 커지니까 분명히 그런 점은 긍정적인데 다만 이제 제 말씀은 너무 과도하게 우려는 하지 말자. 그때와 우리 한국 경제가 좀 바뀌었어요. 당시와 한국은 지금 완전히 6년 만에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명백한 또 사실이기 때문에 너무 공포감 가질 필요 없고 또 우리 한국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 투자 엄청 해놨잖아요. 트럼프는 거기에 반대는 안 해요. 미국에 짓는 거는 대환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물건 미국에서 안 만들고 딴 나라에서 만들면 이제 관세 부과하겠다. 이게 정책인데 또 한국은 어쨌든 뭐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에서 투자를 또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또 높이 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왜 자꾸 트럼프 지지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냥 이거는 되게 단순해요. 둘이 이해관계가 딱 맞아요. 너무 잘 맞아요. 왜냐하면 일단 트럼프, 일론 머스크 전기에도 나와 있지만 일론 머스크는 사실상 테슬라보다는 스페이스X예요. 원래 원조가 그거 먼저 만들었잖아요. 스페이스X 우주의 진심인 사람이죠. 사실 나는 그렇죠. 화성 보내겠다 인류를. 근데 거기에 절 맞는 사람은 트럼프입니다. 이번에 그 조 로건 팟캐스트라고 미국에 되게 유명한 분인 것 같은데 엄청 유명한 완전 탑티어. 예.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이제 트럼프가 거기 가서 뭐라고 했냐면 스타링크를 대찬양을 하고 있어요. 인터넷 전선 깔기 위해 1,000조 원 투자하는 건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적외도 위성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인공위성으로. 뭐하러 전선 까냐.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둘의 이해관계가 명확하게 좀 맞고 또 한 가지가 트럼프는 자꾸 이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 뭐 아니면 도지코인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통해서 뭐 결제하겠다.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고 네. 트럼프는 비트코인 국가 전략 자산으로 분류하겠다. 그러니까 둘의 이해관계가 명확히 맞아요. 사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전기차 쪽도 뭐 그렇다고 트럼프가 전기차 못 팔게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규제 완화 측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어쨌든 트럼프는 그러니까 이 미국의 일론 머스크랑 이런 쪽에 보면 기업하는 사람들은 법인세 깎아주는 것도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 둘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뭐 100만 달러 살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네. 이 일론 머스크가 베팅을 시작을 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요 트럼프의 발언을 보시고 어디가 좋을지 뭐 그런 것들도 한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창원 본부장님한테도 한번 갔다 올게요. 여러 가지 지금 매크로적인 그리고 정치 대선이 바로 코앞이라서 좀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잖아요. 그럼 여미사님 다음 주에 나오시기 전에 대선 치르고 나오셔서 또 그때 이야기를 결정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예. 일단은 그날 6일날 아침 가봐야 아는 거니까. 아 괜히 제가 미국 정치, 한국 정치, 금투세 뭐 이런 얘기해가지고 채팅창에 욕이 그래요? 한 사발입니다. 트럼프 친한 처음 들어본다. 이 생각을 왜? 제가 뭘 안다고 좀 도와드리려고 했다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 하창범 시장 한번 봤다가 네. 다시 가볼까요? 코스피는 계속 좀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고 코스닥은 0.15% 플러스 계속 여기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 초반 대비했을 때 외국인의 매도량이 좀 늘어났네요. 그래서 1,500억 정도에서 2,600억까지 좀 올라왔고요. 오늘도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가 나오는 거 보면, 아까 이제 중국 쪽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게 8조 위안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중국 관련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가 10조 위안이고 오늘 아마 새벽부터 얘기가 좀 돌았을 텐데,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이야기가 돌고 있고, 만약에 나오면 또 그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MSCI 쪽에서 뭐 신흥국 쪽에서 중국이랑 우리나라 쪽 있으면 어쨌든 누군가를 팔아야 누군가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또 우리나라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나라를 조금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을 배제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제가 좀 미국 쪽에서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 이 기업 중에 하나가 ETF가 K-웹이라는 ETF가 있어요. 아마 중국 쪽 기술주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쪽 관련된 쪽이 최근에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1월 4일부터 그게 또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이벤트가 터지면 중국 관련 지수랑 그쪽이 좀 많이 튀길 수가 있어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걔네가 간다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좀 수급적인 부분이 좀 좋지 않을 수 있다. 요거는 좀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될 것 같고 네. 또 이제 외국인의 수급을 보시면 오늘 그래서 또 삼성이랑 하이닉스를 팔고 있거든요. 사실 저도 뭐 생각은 동일합니다. 필반도 AMD 때문에 좀 늘리긴 했지만 장중에는 뭐 거의 3% 수준까지 올라갔었고 네. 필반도 2.3%가 올랐는데 오늘 우리나라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좀 해롱해롱 하잖아요. 그래서 수급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사실 오늘 AI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이 구글 알파벳 요 이슈로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분위기 치고는 사실 너무 수급적인 부분에서 좋지 않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그런 스토리로 가야 나름대로 좀 스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이제 처음에 브리핑 드릴 때보다 네. 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 쪽 조금 더 움직임이 좀 나왔었고요. 그다음 게임주에서 일부 또 움직임이 나와서 확실히 좀 11월에 이벤트가 있는 쪽이 좀 변동이 나오는 것 같고요. 지스타. 네, 지스타 오케이.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쪽에서 약간은 이 STO나 이런 쪽으로도 좀 수급이 쏠린 것 같고 네. 한국 항공우주 움직이니까 위성주들 좀 다 같이 좀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뭔가 굵직한 어떤 것들이 움직여주게 된다면 나머지가 좀 따라가는 그런 수급 기조가 일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미사이언스 8%. 한 8% 오르는데 다음 싸움터를 향해서 어떻게 좀 손을 뻗어 볼까요? 근데 이거 이미 쌈박질을 한 지가 좀 됐죠. 그쵸. 그래서 50%가 올라서 지금부터는 이제 뭐 트레이딩 좀 자신 있으시고 뭐 야수의 심장을 좀 가지시고 뭐 이런 분들이 이 좀 변동성을 즐길 수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뭐 경영권 분쟁이니까 사실 얼마나 더 올라갈지 이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스토리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노이즈가 지금 고려아연으로 화끈하게 또 해놓은 상황이어서 뭐 변동성 자체는 좀 강하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9시 40분 지나가고 있어서 보노님의 오늘 아침 헤드라인 신문번호 한번 가볼까요? 저희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네. 하드카피에서 소프트카피로 저희가 AI 시대에 발맞춰서 그래요? 네. 인터넷 기사 띄우고 합니다, 이제. 물론 들고 오긴 했습니다. 들고는 왔는데. 네, 들고는 저거 AI로. 인터넷으로 띄워서 깔끔하게 정리해 버렸죠. 네, 네, 네. 자,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신문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근데 그 옛맛이 안 나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이게 종이 맛이 있어. 여러분이 감성을 몰라. 근데 이게 종이로 띄우니까 글씨가 안 보이는 단점은 확실히 있죠. 근데 이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따 얼굴 제가 가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가 안 보이니까 약간 라디오처럼 좀 더 차분하게 더 잘 전달하는 것 같아요. 근데 화면이 나오면 또 약간 그러게. 부끄러워서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장단이 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첫 번째 기사는 이게 네. 인터넷 뉴스랑 지면 뉴스랑 기사 헤드라인이 다른데 이제 여기 인터넷 뉴스는 현대차 킹산직 이제 안 뽑나요인데 사실 헤드라인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줄어드는 2030 그냥 나는 쉴게요. 6070이 빈자리 치운다. 요 얘기인데 이게 우리나라 지금 취업자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2030 쪽은 취업의 문턱이 많이 좁아진 상황이고 아무래도 경력직들을 좀 많이 뽑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패러디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좀
에어팟 끼고 막 신입들 출근 진짜 많이 한다고 해요. 그게 저는 가짜인 줄 알았는데 그거 엄청 심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자기 멋대로 하고 막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문턱을 막 자르고 경력직을 많이 뽑는다고 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은퇴를 하셨던 분들도 요즘에 막 국밥값도 많이 올라가고 막 하다 보니까 좀 심심하시기도 하시고 뭐 수명 기간도 늘어나서 6070이 많이 쉬운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 우리나라 기초 체력으로 봤을 때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부분에서 좀 부담이 되는 요인으로 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와, 70세 이상 취업자 수가 200만을 네. 육박했고 청년 일자리였던 배달 라이더, 네. 플랫폼 종사자 60대가 30대를 추월했다. 야. 오케이. 20, 30대는 왜 그냥 쉴게 올까? 뭘 그냥 쉬지?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취업할 때까지만 해도 뭐 저는 진짜 자격증도 진짜 많이 땄고 막 몇십 개 따고 했는데 그때는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춘추 전국 시대 같은 느낌이었어요. 정말 막 스펙을 짱짱하게 하지 않으면 그렇죠. 취업이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 다음에 약간 욜로가 확 뜨면서 약간 노력해라 그러면은 너나 헬조선에서 노력해라 말해서 너 라떼냐 뭐 너 틀딱이냐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 아, 그런 그래요? 얘기 확실히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대학교에서 취업 강의도 좀 했었거든요. 아. 예, 좀 서브로 그래도 꽤 오래 했었는데 그런 거 하면은 너 틀딱이 왔다 막 이런 얘기들 피드백으로 받기도 했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좀 문화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뀐 것이 아닌가 하고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런 경제적 현상이 있다는 네, 그게 이제 거기에 이어서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의 뭐 자주 언급되던 건데 모처럼 헤드라인들에 나와서 이제 또 들고 왔는데 좀비 기업을 못 털어낸다. 증시 발목에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굉장히 많이 물려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발목 이 신규 상장은 올해 54곳이 신규 상장을 했는데 상패는 14곳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상패가 잘 안 돼요. 그 거래 정지를 시킨 다음에 유예기간 막 엄청 주면은 그들은 막 유상증자해서 기존 주주들은 정말 힘든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게 좀 올라가면 그들은 이제 팔고 또 도망가 막 이래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아무튼 좀비 기업이 문제다. 그리고 신규 상장이 너무 많이 되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증시의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요인이지 않나. 이것도 밸류업의 요소 중에 진짜 핵심 중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종목 수가 너무 많고 수급은 조그맣고 이 진짜 좀비 기업 많아서 종목 명도 모르는 처음 보는 기업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는 뭐 문제가 있죠. 그리고 거래 정지된 상황에서 유상증자 좀 안 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막 진짜 수백만 주 찍어가지고 뭐 감자 때린 다음에 유증을 막 또 엄청 하니까 기존 주주들만 진짜 개털되거든요, 소위 말해서. 그래서 뭐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아무튼 이런 것들 뭐 살아나기 위해서 어쨌든 자금 조달을 해야 되긴 하지만 그렇죠. 이 좀비 기업이 아무튼 정말 우리나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상패가 되면은 또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게 상패를 당하는 것보다 더 사실 안 되게끔 되는 상황들이 많아서 아무튼 이런 것도 좀 문제인 것 같고 또 이제 매경이 오늘 좀 칼을 갈은 것 같습니다. 네. 알맹이 빠진 밸류업 공시의 주가 시들 이래가지고 최근에 공시를 쏟아냈지만 모호한 표현이 많았다. 그래서 뭐 니들 밸류업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냐 약간 이런 것들을 헤드라인으로 좀 잘 한 것이 아니냐. 물론 이제 기업들의 실적도 상당히 좀 중요하긴 하지만 요렇게 이제 주식 수만 늘어난 상황에서 요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니 우리나라로 오겠냐. 이게 약간 좀 복합적으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스토리라인이 있는데 일자리가 없고 그래서 이제 좀비 기업들이 많이 생기는 돈을 못 버니까 생기는 상황에서 밸류업 알맹이가 빠졌고요. 그래서 토스가 떠난다는 거죠. 미국 상장으로. 그래서 오늘 미국 관련 이거 토스 관련된 뭐 한국금융 인증인가 뭐 이런 애들도 움직이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핀테크가 인정을 못 받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IPO 철회하고 이제 우리는 해외 가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스토리가 나왔습니다. 난 저렇게 이제 해외 가겠다는 개인이나 기업 보면 응원해주고 싶어. 그래 맞아.
그게 맞아. 응원한다. 네. 박수 치고 싶어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스토리라인 좀 짜봐봤고요. 음. 그래서 이제 뭐 국장 투자 우리가 국장 얘기만 하는 시간이니까 그거 좀 많이 말씀을 네. 드리지만 항상 좀 같이 믹스를 하시면 예, 좀 많이 편안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유증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이제 슈카 녹화본 올라온 것 중 하나가 이제 이마트가 화성에다가 저기 그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몇 조 원 들여서 건설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비교가 있더라고요. 미국은 화성에다가 신세계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한국은 신세계가 화성에다 뭘 지으려고 한다. 경기도 화성에다가 짓는다 그러더라고요. 제목이 우리도 화성 간다 이러고 일론 머스크랑 정용진 막아놨어. 그런 것처럼 약간 그 댓글들이 이거 이마트 이거 하면 이제 결국 몇 조 원 들여서 골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이마트가 망하면 정용진이 망합니까? 거기 있는 직원들 구조 조정하고 유증 때리고 재벌들은 안 망해. 자기들이 다 경영해 놓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들이 조금 그렇죠. 어쨌든 이런 기업들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오늘 왜 그랬어요? 광고를 할게요. 제가 잘하는 거 할게요. 네. 광고합니다. 제가 잘하는 거. 요거 안 먹겠지. 옵투스 제약 PPL로 가보겠습니다. 자, 수능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요. 주식시장에서 현대인이라면 꼭 챙겨야 되는 게 바로 눈 건강입니다. 외부로부터 보충이 꼭 필요한데요. 수능이 한 달도 안 남은 이때 눈 건강과 집중력을 확보해서 뚝심 있게 공부하고 일하고 주식하고 강력 추천하는 이 포커싱 타임 5회 핏 요거를 오늘 고정 댓글에 링크로 드리겠습니다. 사과맛 스틱 젤리고요. 보노님이 드시고 계십니다. 눈 피로 개선, 에너지 생성, 항산화. 그러니까 안티에이징에 에너지 생성하고 눈 좋아지고 눈 건강 챙기는 요 포커싱 타임 하루 딱 한 포로 쫙 이렇게 보노님 드시는 것처럼 쫙 짜드시면 됩니다. 사과맛 어떻습니까? 딱 제 스타일입니다. 맛있죠? 애기들이 딱 좋아할 맛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드실 수 있는 요 포커싱 타임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3% 핫딜, 3% 커머스의 컨셉 가장 좋은 제품을 전 우주 최저가로 오늘도 링크에 달아놨습니다. 이게 비타민 6종, 사과맛 젤리 맛있게 섭취 가능하고요. 추가 세일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사두시면은 자녀들하고 그리고 아빠 하나, 엄마 하나 요거는 모든 다 사람들이 드시는 그런 비타민이랑 눈 건강이니까요. 꼭 하나 가져가셔서 최저가에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미사님도 요거 하나 드세요. 네. 요게 어느 정도 그 천연 카페인이 좀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커피 마시느니 비타민하고 카페인하고 저 루테인하고 같이 좀 이렇게 먹으면 눈 건강 챙기는데. 감사합니다. 네. 좋은 제품입니다. 왜 안 드시고 쳐다만 보시죠? 지금 먹으란 얘기예요? 저희가 뭐 중국에서 가져왔을까 못 믿을까봐. 저 이제 끝나고 먹으려고 그랬죠. 끝나고 드세요. 네. 끝나고 드세요. 끝나고. 5회 핏 포커싱 타임입니다. 아유, 이거 저번처럼 네. 많이 먹는다고 얼굴 변색되지 않는 거죠? 그거는 아닙니다. 예, 그 구미 젤리는 얼굴 변색되는데 요거는 상관없. 일단 하루에 하나만 먹으라고 하기는 하던데 아닌가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개 먹을 것 같아가지고 맛있네요. 그죠? 사과맛 맛있어요. 달달하네요. 저번에 얼굴색 좀 변해가지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미사님 하나 더 어떻게 자료 뭐 볼까요? 하나 한두 개 더 보여드리면 이번에 제가 이제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정비 사업이 꽤 지금 돈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공통점이. 그러니까 아마 그 지난주에 실적 발표는 현대모비스가 깜짝 실적 냈잖아요. 거기 대부분이 그 자동차 AS였고 또 이번에 현대마린솔루션도 선박 엔진 부품 요 AS 사업부가 지금 상당히 돈을 많이 벌어줬고 그다음에 어제 한국항공우주 실적 발표했잖아요. 거기서 실적 잘 나온 게 바로 요 항공기 정비. 그러니까 이걸 수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이제 그 나라 가서 현지에서 계속 좀 정비를 꾸준히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AS 사업이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선박 또 이런 특히 방사는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방산 같은 경우는 한번 수출하면 그게 계속해서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네. 꾸준하게 정비를 꾸준히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매출이 한국항공우주 이번 실적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실적 잘 나온 것도 이런 FA50이나 수리온, 예, 이런 쪽에 대한 이제 그 정비 사업 좀 매출이 좀 잘 나오면서 실적이 좀 찍혔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이런 좀 투자 아이디어 관점에서도 이런 좀 AS 쪽과 좀 관련된 기업들이 좀 또 찾아보셔가지고 있으면 한번 주목해보는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하나를 수출을 하고 거기서 파생되는 그런 여러 가지 예, 정비 사업들 이런 것들 좀 지금 시장에서 확실히 이게 숫자로 나온다는 게 좀 가장 특징적인 좀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신문 보면서 좀 이렇게 하나 갖고 왔는데 그 요 신문 기사 있더라고요. 네. 탕후루 끊고 혈당 체크한다. 오늘 신문 기사 이게 머니투데이 기사인데 한번 읽어봤더니 요즘에 이제 MZ 세대들은 지금 벌써부터 이거를 챙기고 있대요. 좀 이른 나이인데도 그러니까 한참 탕후루 유행했잖아요. 예. 그렇네요. 근데 마라탕 지금 먹고 그다음 예, 탕후루. 탕후루 먹고 그게 유행했는데 이제는 건강 관리. 그래서 당 없는 좀 이게 뭐 제로 콜라라든가 요즘에 뭐 맥주도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 혈당을 이제 체크하는 것도 하나의 유행이 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연속 혈당 측정기로 저게 치료 목적이 아니죠. 원래 저게 치료 목적이거든요. 당뇨 환자분들. 아 지금 어깨 뒤에 저 붙이는 거예요. 패치 붙이는 거예요. 패치를 붙이는 예,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이제 보는 거죠. 내가 이제 음식 먹으면 혈당이 탁 오르잖아요. 혈당 스파이크죠. 이게 튀는데 그렇죠. 음식마다 또 달라요. 혈당 수치가. 이제 자기한테 맞는 이제 혈당을 찾아서 이제 이걸 좀 줄이는 거죠. 이 음식은 줄이고 이건 나랑 또 궁합이 잘 맞네. 이제 그러면서 그런 것들도 유행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연속 혈당 측정 시장도 물론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큰 시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지금 흐름들이 과거랑 좀 달라진 흐름들인 것 같아요. 치료 목적이 아니라 예, 약간 이제 자기 관리 목적으로 이런 이제 의료기기들 쓰는 게 좀 많이 좀 늘어나고 있으니까. 근데 진짜 공감하는 게 요즘에 젊은 이들 사이에서 진짜 러닝이 대세잖아요. 네, 러닝이 됐어요. 근데 그것도 러닝을 하게 되는 그 동기부여랑 약간 재미 요소가 앱 인바디 체크해가지고 내 체중 얼마나 줄어드는지 얼마나 뛰었는지 애플워치랑 뭐 이런 걸로 다 계산해가지고 하루 목표치랑 그리고 얼마나 칼로리 소모했는지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쫙 나오니까 약간 보는 맛에 그거 달성하는 재미에 하는 분들이 맞아요.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헬스케어 앱이랑 헬스케어 그런 기기들 요런 게 발전되면서 좀 더 운동하고 건강하는데 좀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는 다 이게 어쨌든 그 스마트폰과 완전 일치돼 가지고 어쨌든 이제 좀 대중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확실히 이런 이제 지금 젊은 세대 분들의 이 트렌드가 또 이렇게 좀 바뀌고 있는 것도 하나의 좀 이슈니까 네. 또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살자님께서 여자 꼬시려고 때로 모여서 뛰는 거지 무슨 앱 타령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런 아니, 뷰가 잘못됐다고 봐. 나 마지막으로 오늘 어차피 망했으니까 소신 발언합니다. 아니 저출산이라며 0.7이라며 국가 소멸 인구 절벽이라며 그럼 이런 거라도 옆에서라도 박수를 쳐줘야지. 여자 꼬시려고 뛰건 러닝하려고 뛰건 어쨌든 결혼해서 잘 살아 애 낳아서 잘 살면 되잖아. 왜 그거를 약간 쯧쯧쯧 이런 눈초리로 봐. 그렇잖아. 그래서 SNL에 이번에 그게 나온 거구나. 네 맞아요. 러닝 크루 해가지고. 전 캐시워커 때문에 한 줄 알았죠. 그거는 아니고. 그렇구나. 여러분 이 남녀 이렇게 막 이렇게 붙어 있고 공공장소에서 스킨십하고 뭐 그러는 거 너무 그렇게 보지 맙시다. 그런 거를 약간 눈꼴사납게 보면 저출산이 타개가 안 됩니다. 저출산 타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다 응원해주고 같이 뛰는 사람 여자 꼬시려고 자동차 동호회 등산 동호회 다 좀 응원 좀 해줍시다. 네. 자 마무리는 사과로 끝내겠습니다. 오늘 급발진해서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 그러면은 9시 54분 지나가고 있어서 두 분 다 뭐 장에 대한 그런 뭐 마감까지의 코멘트 이런 거는 딱히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도 역시나 좀 실망스러운 장. 근데 진짜 지겹게 2600선 위아래로는 맞아요. 지겹게 그냥 박스권 작게는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저는 느낌이 기다리고 있어요. 뭔가 재료를. 근데 그게 안 나오니까 어쨌든 뭐만 하나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 삼성전자, 엔비디아 공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다른 또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장은 견조하다. 저는 좀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견조하다. 또 나쁘게 표현하면 정말 오를 힘이 없는 시장이다. 예, 약간 이제 뭐 같은 느낌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은 좀 굉장히 정체돼 있다. 뭐 이렇게 좀 보는 게 맞는데 어쨌든 아까 맨 처음에 자료 보여드린 것처럼 국내 증시 좀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냥 포기는 하지 말자. 예, 지금 이 구간에서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조금 더 정상화되고 보노님하고 뭐 여미사님 말씀대로 12월 지나가고 또 연초에 어떻게 확 바뀌어서 흐름을 보여줄지 모르겠어서 그때 가서 이거 얘 바뀌었네 이러면 또 늦잖아요. 예. 그래서 좀 기대하면서 신락 같은 희망이지만 가지고 좀 기다려보자. 보노님도 마감까지의 전략?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좀 자극적인 소리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은 트럼프 미디어를 한 달 전에 샀으면 400% 수익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뉴스케일 파워를 한 달 전에 샀으면 180% 수익입니다. 그런 것처럼 마치 내가 거의 관심권에 있었거든요. 트럼프가 되냐? 바이든 뭐 이제 해리스가 되냐? 계속 노이즈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런 거에서 좀 편승을 못했냐? 우리나라도 사실 이틀 만에 뭐 그 비트코인주 가버리고 그다음에 재건주 지금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은 내가 뭔가 놓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면서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내가 너무 단기 수익을 쫓아다니느라 지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그런 거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그 춤추는 거에서 공 세어보라고 한 다음에 그 공 숫자 몇 번 튀기는지 세는지 보면은 중간에 와서 곰돌이가 춤추도 가도 못 봐요. 그게 이제 관점을 어디에 쏠리느냐에 따라서 눈앞에 같이 화면에 그냥 나오는데도 못 보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너무 초점 자체를 너무 좁게 지엽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투자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여유입니다. 그래서 신용 미수 물론 잘 될 때도 있지만 보통 하면 안 좋다는 얘기가 급해지거든요. 기한이 있고 내가 빚을 갚아야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조금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서 봐보시면은 좀 생각보다 여러 가지 기회들이 보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떨어져 있는 음식도 있고 저기 뭐 보니까 뭐 쉼터도 있고 그런 것들이 보일 거니까 조금만 더 이제 편안하게 좀 보셨으면은 시장 자체가 좀 매력적으로 또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관점을 좀 달리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소신 발언 어떻게 보면은 실언을 했는데 이렇게 실수하고 실언하지 않으려면 평소에 위즈덤이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지혜와 인사이트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내 논리와 주장에 힘이 실리는 건데 제가 깊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라고 광고 하나 보시죠. 국내 투자 뉴스와 기사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이름 톰 리를 아시나요? 탐리가 나오셔서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심지어 톰리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탐리의 인터뷰나 발언이 매일매일 거론이 되고 전문가들이 인용하는 진짜 전문가 톰 리의 투자 인사이트를 직접 얻을 수 있는 기회. 여기에 돈의 속성 김승호 회장이 함께하는 스페셜 세션도 진행되니까요. 국내 최초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 더 늦기 전에 지금 수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자, 지식과 교양을 가진 위즈덤 칼리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다른 데서는 하지 않는 그런 인사이트를 담은 이야기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로 저희가 출시를 했고요. 시즌 1을 들으신 분들의 후기가 잔뜩 쌓여 있으니까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극단적으로는 인생이 바뀌었다, 인생이 변했다, 너무 감사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을 만큼 그 내용적으로는 각자 받아들이는 건 다르겠지만 정말 내용에는 충실한 그런 위즈덤 칼리지 시즌 2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링크 통해서 들어가 보시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쉽지 않은 장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수요일 좀 예상과는 다르게 좀 안 좋은 장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따가 오후까지 파이팅 하시고요. 점심 굶지 마시고요. 수익 이 어려운 장에서 좀 내보시면서 이따 오후에 클로징 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